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잊을만 하면 불쑥 튀어나오는 단어인데요.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사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의 사드 배치 언급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얼마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사드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조원이 들어간다는 사드는 실질적인 방어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았죠. 또한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더 이상 미국의 사드 압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익을 고려해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에 대한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의 분석과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진도 팽목항에서 단식 기도를 하고 있는 김인국 신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20일 수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지난 18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동안 단식 기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사재단 대표인 김인국 신부님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니 18일부터 단식 기도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3일째인데 많이 힘드시죠? 네. 아직까지는 생생해요들.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약간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벌써요. 예, 예.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단식 기도 몇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책목에는 10분 정도 계시지만 네. 여기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이 단식하고 계시고 특히 청주, 네. 안동에서는 일주일간 동조 단식 기도회
돌입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단식 기도회는 전국으로 확산될 겁니다.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 6월 1일, 네. 전주 교구는 6월 15일 등 이렇게 그 단식 기도회가 이어질 겁니다. 이게 네. 단식 기도가 팽목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그렇습니다. 시민들, 뭐 신자분들이 단식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 단식 기도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저희가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차 마시고 밥 먹는 다반사를 네. 좀 중단하고 생각해 볼 게 있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 광복 70년 또 광주항쟁 35주년이라고 하는데 네. 나라가 이게 뭐냐, 민주주의가 이게 뭐냐 하는 고민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밥 먹는 일상을 잠시 좀 멈추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뭐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밥 먹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성명서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장군대가 도시를 습격하던 35년 전의 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좀 그럴까요? 네, 80년 5월에는 군대가 습격해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때리고 찌르고 쏘아 죽이고 했는데 네. 물론 지금하고 그때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농부들의 전답을 빼앗거나 어부의 갯벌과 바다를 빼앗거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마음대로 추방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80년대의 군대라는 공권력이 군사 독재의 손발이 되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무참히 쓸어버린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네. 2015년에는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자본 독재의 하순이 되어서 또 다른 폭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공수부대의 폭력극이 최근에 재현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평택 쌍용차 파업 진압 현장에서 네. 이런 광경이 고스란히 재현됐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네. 1979년도에 부마항쟁 때 그 진압하러 내려간 군인들 진압봉이요 60cm였어요. 그리고 이듬해 5월에 광주에 내려갈 때 공수부대 진압봉 80cm고 20cm 늘어났고요. 예. 지금 경찰들이 들고 있는 진압봉이 몇 cm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1m가 넘습니다. 네. 점점 길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사나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똥구치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 저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우리나라가 35년 전 광주와 뭐가 이렇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런데 뭐 광주 얘기를 하셨지만 이 단식 기도를 광주가 아니라 진도 팽목항에서 하시고 계세요. 네. 팽목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80년 광주는 관객이 없는 폭력극장이었습니다. 관객이 없는 폭력극장. 그렇죠.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은 팽목항이 그런 외로운 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산도 우리들을 부르고 광화문도 우리를 부르지만 저희는 이제 광주 민중항쟁 35주년을 맞아서 항쟁 열흘을 어디에서 지내면 좋을까. 저희는 실종자 9분과 함께 그리고 시체로 돌아온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오열하던 곳 여기 이 팽목이야말로 항쟁의 외로움과 폭력상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기도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이 팽목항에서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 팽목항을 또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실종자 가족분들도 만나시고 하실 텐데. 지금 팽목항은 정말 쓸쓸해요. 그 방문자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분향소로 찾아와서 향을 사르는 분들도
별로 보이지 않고 네. 그래서 팽목항에서 들려오는 이 바람 소리는 더 초연하고 네. 더 절절하게 들립니다. 마치 그 80년 5월 27일 항쟁 마지막 날 도청이 함락되던 그 새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새벽 3시에 예. 그 시민군 방송이 울려 퍼지잖아요. 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모두들 나와서 지켜주십시오. 네. 지켜줄 수 없다면 불이라도 켜주십시오. 깜깜한 밤을 밝힐 불이라도 켜주십시오. 그런 그 애절한 방송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무트로 올라오지 못한 실종자들 비롯해서 네. 그 250명의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저희는 정말 왜 죽은 거냐고 왜 달려와서 구조해주지 않으셨냐고 네. 그거 좀 밝혀달라고 그렇게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아, 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소리가 예. 바람 소리에 실려서 들려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팽목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네. 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1년 넘게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많이 네.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보면서 신부님은 좀 더 아프게 이 상황이 다가오실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그것에 의해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네, 정부는 시민들의 기억, 시민들의 눈물, 그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이지 마, 또 눈물 흘리지 마, 기억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정말 이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참사입니다. 이것은 글쎄요, 이거 이분법의 대결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 선과 악의 분명한 그 힘 겨루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뒤로 물러서고 자빠지면요. 네.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밀려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팽목이 이미 다녀가셨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더 와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오지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매일 그 이 희생자들 또 실종자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향불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직도 더 많이 울어야 하고 그 이렇게 기억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과 악의 대결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고 정말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부님과 같은 종교인들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대결, 진실이 묻히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역할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한 그 종교 관련 심포지움에서 나온 결론이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는 없고 종교 지배자는 많다. 네. 어떻게 돼서 종교 지도자는 드물고 지배자들만 난무한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정말 부끄러웠고요. 네. 그러나 종교인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첫째는요. 나무랄 거는 나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손잡아줄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무라고 꾸짖을 나쁜 사람들인지 이거 식별해 주는 거 이거 종교인들의 그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비로운 종교,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사람 속이고 사람 등치고 사람들 털어가는
저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미소만 지을 것이냐? 네. 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의 본부는 두 가지예요. 어머니요 스승이라고 하거든요. 네. 힘없는 막내는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역할, 힘이 센 그래서 방자하게 구는 자식들 엄하게 꾸짖는 것, 이거 스승의 역할입니다. 네. 종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신부님께서는 뭐 그동안 2006년부터 사제단 총무를 맡으셨고 올해 대표를 맡으셨고, 뭐 돌이켜 보면 신부님이 항상 뭐 시민들이 아파하는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뭐 그렇게 네.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요즘 신부님이 보셨을 때 신부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행복함에 네. 계신 실종자 가족들,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뭐 저희 사제들을 필요로 하는 부르는 곳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몸이 뭐 10개, 10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네. 당장 벌써 몇 년째입니까? 수년째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네.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강정도 가봐야 될 테고, 지금 사대강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거.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탈핵을 위해서 또 구체적인 조치들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런 현장도 답답하고, 광화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산은 어떡하고, 택목은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른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사건들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4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비하면 정말 충격적이게 높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신부님께서는 이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믿고 싶지 않은, 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여론 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게 만일 맞다면 우리 사회는 시비지심이다, 수호지심이다, 사양지심이다, 네. 측은지심이다, 이런 거 다 없어진 것 같고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은 도사하고 5.6 7정마저 그냥 왜곡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뭐가 차가운지, 뭐가 뜨거운지,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 것인지, 이런 구별을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픈 일인데요.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도 하지 못했죠. 네. 송환종 메모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부패상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죠. 네. 미일간 신미월 체제의 부상으로 외교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몰렸죠. 네. 박상옥을 대법원에 인준해서 박종철을 정말 모욕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연금 여야 타협안 청와대가 나서서 파기했죠. 네. 증세에서 서민들 털어가고 있죠. 아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선거만 했다면 연전연승, 승승장구, 여론조사 40% 이상이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가장 희극적인 거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인천 어디입니까? 강화 있었던. 인천 강화인가요? 예, 맞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은 인천시 재정을 도산시켜버린 안상수가 당선하는 거 보고, 네.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이제 애써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런 게 민중들의 좌절과 체념의 한 단면일까? 의젓하게 꾸짖고 나무랄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 야당의 부재, 그리고 언론 등 비판 세력의 부재가 큰 원인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저렇게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거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의론 쪽이 아니라 센 놈들 쪽에 붙자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합니다. 광주 항쟁에서 본
민중들의 무력투쟁의 전통이 네. 지금 무력한 투항, 응? 음. 네, 저 그 떳떳했던 무력투쟁이 무력한 투항으로 네. 이렇게 변질되었구나 하는 가슴 아픈 그런 성찰을 해봅니다. 음. 그런데요, 네. 뭐 한국 사회의 기질상 그 바보처럼 이걸 가만히 있지 않으자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권력자들 향해서 너희들 너무 교만하지 말기를, 그리고 민주시민들 향해서는 우리 너무 주눅 들지 말자, 네.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희망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 권력자들의 주눅들지 말고 무력해하지 그럼요. 말고 예. 저희가 네. 주권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다 보면 이 네.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부가 님을 네. 위한 행진곡 못 부르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 민중 봉기의 전통이 되살아날까봐 그런데요. 네. 뭐 저희는 그런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국민 이대로 가다가는 좀 국민들이 참지 못하고 나설 네, 수밖에 그럼요. 없는 상황까지 온다. 예, 우리는 고분고분한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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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의 민족성과 이런 거는 다르죠. 뭐 예, 일본, 민중 전통은 네. 절대로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정당, 야당도 뭐 시원찮은 상황이고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렇다고 네. 해서 뭐 시민단체들을 뭐 의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항상 뭐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럴 때마다 종교계가 앞장서 왔다는 그런 뭐 전통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저희가 굴곡을 보면은 종교계가 힘을 냈었는데 이런 상황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종교계가 네. 뚜렷한 역할을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언감생심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가 누구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할 때가 아니다. 네. 좀 냉정하게 말하면 각자 도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진영, 모든 계층이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자기 목숨만 챙겨라, 자기 앞길만 챙겨라라는 그런 얌체의 방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주체 의식을 갖고 저마다 뛰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우리에게 이런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건 한 몸이라는 의식이에요. 네. 예. 뭐 힘없는 우리끼리 다투고 겨루고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네. 우리가 맞서야 될 상대는 따로 있는데 그게 좀 흐려졌어요. 우리 한 몸이라는 의식,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 네. 내 앞에 있는 내 이웃이 행복해질 때만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런 한 몸 의식, 그 회복하는 것이 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우리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럼요.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팽목항에서의 단식기도 일정, 열흘 일정이죠, 네. 주무님? 네, 광주 항쟁 시작이 5월 18일에 개막되었고요. 5월 27일 열흘째 되는 날 폐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국 사제단의 이 기도회를 시발로 네. 이 그 세월호 진실 규명, 온전한 선체 인양, 네. 그리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노력은 천주교계에서는 이제 뭐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단식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네. 단식 기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그 다음에는 뭐 순회시국 기도회랄지, 네. 전국 집중 그 기도회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네. 일단 그 꺼져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붙들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때 진실 긋고 외면하고 진실 요구하는 사람들을 뭐 조롱까지 하는 정부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예, 혼내줘야죠. 예. 그때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로 인해서 천주교계가
뭐 정부를 향한 퇴진 요구도 했었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좀 계속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세월호 네, 참사 네. 이후에 정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다 네. 보다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것이 뭐 사제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뭐 단식 기도회라도 해서 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부, 우리라도 먼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출범 당시부터 그 이거 제대로 된 그 공정한 선거 아니었다. 네. 자격 있는 대통령 아니다. 음. 뭐 민심을 인용해가면서 바뀐 대통령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사퇴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선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고 네. 대통령 사과하고 재신임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일해라 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대통령 정당하지 못한 자기 없는 대통령이라 걱정이 참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 참사를 뭐 직간접적으로 일으킨 당사자가 되어버렸고 네. 뭐 그런 점은 그 진상 규명 극구 방해하려고 하는 저런 모습에서 우리는 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네. 네, 해서 이거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정권은 아니고요. 네. 시민을 전체가 나서서 감시하고 견인하고 네, 꾸짖을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파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라는 네. 생각이 회초리가 좀 안 돼요. 몽둥이를 들어야죠. 아, 몽둥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저희 사제단의 이 단식 기도가 정말 국민들의 그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신부님, 저희 단식 중이신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기력을 소진케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기도하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신부님, 그 끝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로워도 힘차게, 괴로워도 기쁘게 우리가 주권자다.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상입니다. 네.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정말 저희가 애청자분들이 가슴에 잘 새길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힘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불빛 새어나오는 작은 집에 한낮을 떠돌던 아이들 고요히 잠들었네. 엄마의 낮은 기침 소리 별빛은 물끄러미 먼 곳의 물소리도 이젠 조용하겠네. 깨우지 마라 저 예쁜 안식의 밤을 흔들지 마라 저 고요한 평화의 밤을. 먼 길을 떠나 갔던 사람들 돌아보고 비었던 집마다 그리운 불빛이 찾아들면 창가의 낮은 얘기 소리 달빛도 도란도란 먼 산의 바람도